네. 지금 방송 사정에 여의치 않아 가지고 지금 카메라로 방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 안에 마이크 볼륨을 좀 켜주시고요. 오늘 성경용 스타진단 지금 컴퓨터로 이제 송출하려고 그러는데 컴퓨터 장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휴대폰으로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약간 작을 수는 있겠어요. 그래서 볼륨을 키우고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역할, 지금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역할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유혹,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오늘 목사님과 함께 한국과 세계의 생존 원리, 그리고 이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과연 이게 개인을 넘어서 가지고 국가 공동체에서도 이런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적용해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지 한번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키신저가 이제 2주 된 것 같습니다. 시진핑 방문하고 간 게. 예전에 방문할 때하고는 좀 제가 볼 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나 과거에 이제 키신저가 해오던 그 짓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전쟁과 늘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그리고 이제 분쟁, 그런 그 자국용으로 그런 목적으로 여기저기 이제 방문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방문은 상당히 어깨에 좀 힘이 빠지고 북한은 이제 중국에 가서 아부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모습을 띄고는 왔습니다만, 키신저가 과거의 모습이라면 지금 충분히 이런 그 동북아의 전쟁을 그 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야욕을 아직도 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이제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중국이 조금 다른 입장에 서 있는 것은 또 사실인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위험성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키신저가 시진핑하고 두 번째 만나가지고 뭔가를 쑥덕쑥덕하고 갔는데,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비밀리에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안 될 일을 의논한 거거든요. 비밀리에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무엇보다도 굉장히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솔직하게 군산에서 잼볼리 그 대회가 이상하게 되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만 하더라도 세월호 사건이 벌떡 난단 말이에요. 세월호 사건 하면은 금방 우리는 키신저를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통치권이 약탈당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희생양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에 이건 전쟁에 준하는 엄청난 사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재래전을 안 하고서도 한 국가의 그 통치권을 유린시킬 수 있는 국제적 정치력을 바로 키신저 그룹을 그렇게 부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가 직접 당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도 보면은 이 중공과 미국, 중공과 일본이 서로들 전쟁 쪽으로 마구 달려가다가 그 전쟁을 갑자기 올스톱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을, 원래 시진핑 정권과 이제 싸우려고 했는데 시진핑과 연합을 해가지고 박근혜 정권을 때려부신 거예요. 그 우리가 당한 거란 말이에요. 이 키신저가 와서 첫 번째 한 짓이 그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키신저가 두 번째 시진핑과 만나가지고 이번에도 얘네들이 아주 지금 현재 이런 말썽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번에는 키신저 그룹이 강력한 힘의 실체였고 미국도 마음대로 지배하고 있었던 때고 아직 트럼프가 등장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은 자기들 거라고 자랑하고 있었던 때고 유럽도 자기들 거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동북아시아에서 그런 이상한 짓을 벌였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면 키신저 그룹이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한테 쫓겨나는 중이에요. 바이든이 뭐 그 웃기는 그 백악관 정복자로서 행세를 하더라도 이게 뭐 그 완전히 좀비 정권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딥스테이트가 위험한 상황이에요, 미국에서. 그러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결과적으로는 러시아한테 패배한 이런 상황이 거의 굳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그 딥스테이트 자체가 갈 곳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도 자기가 내부에서 내파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시진핑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까지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키신저가 시진핑을 와서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뭔가 쑥독 공론을 하고 갔다고 하면은 키신저도 죽어가는 마당에 시진핑도 죽어가는 마당에 자기들이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살 길을 열기 위해서 뭔가 쑥독 공론을 하고 갔는데 그것이 동북아시아에서 일으킬 일이라 이거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비밀리에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얘네들이 그러면서 그것과 더불어서 같은 시기에 한국에서는 이상한 증상이 막 이렇게 많이 터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무슨 뭐 소시오패스 또는 그 사이코패스 이런 거 흉내를 내면서 사람들을 마구 찔러 죽이는 범죄적인 이상한 행태들이 한꺼번에 막 터지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군산에서는 이런 이상한 사태가 또 벌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미국 CIA 국장, 합참의장 이런 사람들이 시진핑한테 대마도 줬는데 왜 그거 못 잡지? 있다고 소리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저 한국을 향해서 한국과 중공이 지금 전쟁을 한다고 할 때 사흘 이내에 전쟁이 터진다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을 만큼 한국과 중공은 사이가 나쁘다. 요 소리를 갖다 또 하고 그런가 하면 아니 시진핑이 왜 대만 잡아먹으라고 줘도 왜 못 잡아먹지? 되게 무서운가 보네. 뭐 무서운 게 있는가 보네. 이러고서도 시진핑을 비웃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나토 쪽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나토 쪽에서는 지금 이제 한국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로 불러들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나토 그쪽에서 웬만한 재래적 무기는 한국 무기를 다 채우면서 특히 러시아를 갖다가 상대로 한다고 할 때 이 완전히 게임 체인저 무기 노릇할 수 있는 첨단 군사기기 있죠? 네. 그거는 한국이 이미 다 만들어냈기 때문에 한국과 하겠다고 아예 나토 사무총장이 그 초청을 하면서 정식으로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죠. 어떻게 보면 한국을 막 띄어 올려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러시아로 하여금 이제는 한국과는 완전히 손절하고 적으로 상대할 수밖에 없도록 러시아를 그렇게 끌고 들어가면서 한국도 더 이상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낼 수 없도록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네.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리고 나토 쪽에서 그렇게 부른다고 할 때 한국이 일단 벌써 한국 무기를 거기 집어넣어 줬는데 한국 무기를 앞으로 조정을 하고 계속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면은 이 부르는 초청에 응하지 않을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이 난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키신저가 이번에 두 번째 시진핑하고 만난 거는요.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모든 현상과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따로따로 떨어진 것으로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 의심 안 할 수가 없고 일단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사태가 뭡니까? 한반도 전쟁 내지는 한반도에서의 생화학 무기 전쟁이 있죠. 그걸 가지고서 미군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 이거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방송을 통해서 벌써 세 번째 이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 몇 번 강조하더라도 너무 많이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건 정말 우리가 똑똑히 알고서 염려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쟤네들이 이런 못된 일을 꾸미지만 않았다고 하면 아주 좋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얘네들이 기회만 있으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얘들은 악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하물며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얘들이 정말로 이 악한 시도를 이미 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빨리빨리 준비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원칙으로 봐서 이런 상황에서 이 한국과 미국이 살아남고 전 인류가 평화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 악한 딥스테이트의 악한 시도 있잖아요. 여기에 끌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 원칙이 뭐냐. 좀 이런 얘기를 오늘 좀 하기로 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그다음 얘기 해주시죠. 네, 이제 목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나토 이제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이
한국을 이제 북한, 중국, 러시아를 대항할 수 있도록 유럽으로 끌어당기고 또 아시아에서도 그런 그 전쟁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나토의 사무총장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서도 이제 한국을 끌어당겨 가지고 독자적 안보 방어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안보 파트너로 이제 이렇게 강화하고 있는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스톨텐베르크 같은 경우는 이제 포린 어페어즈라고 하는 딥스테이트의 그 정책이 이제 발표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외교위원회. 그래서 한국에 그리고 이제 SLBM 잠수하면 이제 미사일 쏴 올릴 수 있는 거 그걸 도입해 가지고 또 이것도 도입하겠다. 캐나다에서 그렇게 그렇죠. 지원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또 했었고요. 그리고 자유진영의 북한, 중국, 러시아 안보전선에서 이제 캐나다의 주체적 북극권 방어 책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깊이 인식하고 여기에 한국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북극권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아무래도 뭔가 러시아를 믿을 수 없다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캐나다는 사실상 이제 디스테이트의 그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전형적인 나라고요. 아예 주권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거기서 한국을 계속 이제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그래서 한국이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외교적으로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우호적인 국가고 우방이라고 알았던 그런 국가들이 사실상 그 전쟁에 이제 끌려다닐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 수준의 안보 파트너로 한국의 첨단 무기 기술, 그다음에 전략 기술을 결합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주변 정황을 잘 모르면 한국이 이제 뛰어지니까 굉장히 뭐 좋은 것처럼 한국이 이제 뭐 8에서 G7으로 갈 수 있는 뭐 그런 식으로 또 많이 또 G7에까지도 불러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G8라고 하죠. 네. 그냥 사실상 지금 보니까 이제 G20니 G18이 전부 다 그 결국에는 식민 제국주의 했던 국가들이고 또 거기에 하수인 역할을 했던 그런 국가들이 이제 주로 그런 국가 공동체더라고요. 이제 그렇죠. 딱 봤을 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집단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거기에 반해서 트럼프의 그 안보 정책과는 이제 이런 것들이 봤을 때는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이런 그 긴장을 그 누그러뜨리고 테러리즘을 리스크를 낮추는 거였고 아마도 트럼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세계 진출에 있었던 그 미군들이 그 전쟁을 일으키는 용도로 그렇게 작용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못했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빠지면서 이제 이게 아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프리카에서도 그렇지. 니제르에서 그런 그 군사 쿠데타가 있었는데 거기에 또 이제 그 미국이 관여하려고 하는 뭐 직접적으로는 말을 하지 않지만 은근히 지금 전쟁을 사실상 뒤에서 부추기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에서 우리 이런 그 왜 한국을 이 나토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트럼프와는 이게 아주 상반된 정책이고 반대 방향이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한국을 도왔던 서구 자유민주 진영의 국가들 있잖아요. 그 국가들, 그 좋은 관계, 그걸 우리가 부술 이유도 없고 그걸 무시할 수도 없어요. 또 그동안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수성, 이것을 전 세계에 전파한 것은 미국과 서구 유럽 국가들이 맞아요. 그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다가 전 세계에게 전해주고 그것이 좋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소위 인간의 존엄성, 그래서 인간의 인권, 자유, 그리고 서로가 도와서 잘 살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쪽으로 나간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자유민주진영 국가들끼리는 실질적으로 전쟁을 안 하고 그랬어요. 안 한 거 아니에요. 어느 부분에서 이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유럽의 식민 제국주의가 부서지고 새로 이제 국제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유민주 진영은 그래도 그런 인권이라든가 자유라든가
그리고 인간이 서로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는 이런 평화지향적인 상생주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가 상당 수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진 것도 사실이고 한국은 그러한 은혜를 받은 나라예요.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그동안 어쨌든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터키 이런 나라들이 한국이 지금 그동안 이게 쭉 오는 동안에 도와준 나라들이지 좋은 관계를 가졌던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한국의 그네들하고 같이 좋은 관계를 가져가는 건 아주 그건 좋다고 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되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지금 얘기한 그 서방 자유국가들이 권력층에 페도필리아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 그리고 군산복합체에 속해가지고 딥스테이트의 국제적인 악마적 지배체제 있잖아요. 이거를 추구한 그 작자들의 세계 지배 그 체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나라들이 눌려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그 서부 유럽의 그 국가들은요 전부 원래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랬다가 양차 세계대전 끝나가지고 기독교를 갖다가 내차버리고 이 소위 사회주의 근데 그 사회주의도 문화적 사회주의 이런 쪽으로 간 거예요. 급진적 사회주의는 이제 공산주의로 가는 거고 문화적 사회주의로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버리면서 거기가 소돔으로 변해버렸어요. 그것이 누가 일부러 그렇게 끌고 갔냐면 바로 딥스테이트가 그랬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를 버리게 하고 문화적 사회주의라 해가지고 이 유럽 사회를 갖다가 독재 지배가 가능한 그러한 사회로다가 만들어서 소돔으로 변화시켜가지고 그 국민들이 속아서 거기에 그 늪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러우전이 벌어지면서 드디어 자기네들 지배층에 페도필리아 범죄자들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중공이 그 앞잡이가 돼가지고 생물학전, 화학전을 벌이고 있는 말썽쟁이라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중국의 1대1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경제 식민주의라고 하는 것도 또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유럽까지도 이익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나라 그런 독버러지로 변한 것도 알았습니다. 저기 중공이. 그런데 중공이 완전히 이 딥스테이트의 앞잡이 국가가 되어 있다는 거. 그것도 다 알아가지고 결과적으로 누구 때문에 그걸 전부 알았냐면 트럼프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그게. 트럼프 때문에 이 자기네들 지배자들이 그런 페도필리안 범죄자인데다가 딥스테이트 악마적인 독재 지배자들이고 소돔 문화를 일부러 퍼뜨린 자들이고 그것들이 지금 현재 중공 같은 걸 앞장 세워가지고 완전히 세계를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거. 이것까지 알아가지고 결국은 그 국민들 전체가 유럽의 국민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 딥스테이트를 몰아내는 그런 정치운동 쪽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는 상황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가 좋아하는 유럽 국가들 기독교 문화가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다가 세계에 미국과 함께 전파한 그 나라들 있죠. 그 국민 문화 그거 있잖아요. 그것과 그곳에 지배자로 와 있는 딥스테이트를 하나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미국도 바이든 미국과 트럼프 미국을 하나로 보면 안 되죠. 똑같습니다. 유럽도 지금 현재 페도필리안 유럽 지배자들과 유럽 기독교 문화를 은은하게 아직도 지니고 있는 유럽 국민들과 이거는 같은 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유럽이 그것이 뒤섞여 있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완전히 그 유럽 내부에서도 그것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친트럼프 국민으로 변한 거예요. 유럽 국민들도. 거기다가 이제 동부 유럽 국가들 있죠. 이 동부 유럽 국가들이 다 소련 밑에 있다가 해방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다시 러시아의 제국주의적인 그런 지배력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러시아를 갖다가 전부 경계를 하고 러시아와 속하지 아니한 나토 있잖아요. 그쪽으로 속하기 위해서 동부 유럽 국가들이 왕창 이 나토 쪽으로 다 기울어지고 EU 쪽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동부 유럽이 서부 유럽과 그렇게 해서 결합되면서 드디어 그 내부에서 또 한 번
딥스테이트 세력을 싫어하고 밀어내게 된 거예요. 네. 동부 유럽 국가들은요, 지배층도 전부가 딥스테이트가 아니에요, 거기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유럽이 전반적으로 딥스테이트가 거기서도 소수 세력이 됐고, 도둑놈들이라고 하는 인식이 깔렸고, 이 독재적인 지배자라고 하는 인식이 깔려가지고 몰아내는 추세입니다. 그 몰아내는 국민들과 정파, 거기는 전부가 친트럼프입니다. 친트럼프는 전부가 친한국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근데 나토는 나토 나름대로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니까 나토가 형편없이 약하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 버렸죠. 이거 뭔가 무기를 채워야 되고 군사력을 채워야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급하다 보니까 미국 걸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 것이 다 통통 빈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채울 것이 딱 뭐냐면은 다른 데서는 가져올 것이 없어. 우선 중공이다, 일본이다. 여기는 벌써 한국 무기만큼도 못 되는 데다가 중공은 아예 믿을 수도 없는 못된 것들이고 러시아는 적이 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국 무기만이 수준도 미국 수준이 돼버렸고 그리고 마구 생산해가지고 척척 갖다 주는 그 능력도 있고 그러면서 동부 유럽하고도 친하고 서부 유럽하고도 친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딥스테이트가 한국이 미워도 고와도 어떻게 나토 쪽으로 한국을 끌어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끌어들이는 그것이 이 나토 쪽에서 꼭 이 딥스테이트만 빨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영국 국민들, 프랑스 국민들, 독일 국민들 다 한국 좋아해요, 진짜. 동부 유럽은 뭐 엘리트나 뭐 국민들이나 말할 것이 다 좋아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이 유럽에서 딥스테이트 발언권이 더 세냐, 트럼프 발언권이 더 세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 딥스테이트 인기가 더 있냐, 한국 인기가 더 있냐 한번 물어보라고 한번. 한국 인기가 더 높아요. 이제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스토텐베르그 씨라든가 또는 여기 뭐 워렌 비핏 이런 저 카나다 장군 예영수라고 하는 한국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양반은 아주 참 근데 한국을 사랑해요. 아주 좋아하고. 그래서 캐나다가 안보상으로 이제 독립적으로 나가려면은 미국 도움을 당연히 받는데 미국은 지금 현재 우선 제전 무기는 안 된다. 한국 걸 가져오자. 해가지고 한국 무기를 막 끌어들이자고 난리 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캐나다는 또 미국 무기 가져오는 것보다는 훨씬 그게 덜 부담스럽고 싸기도 하고 가성비도 좋고 그 다음에 중공 세력을 너무 많이 끌어들였거든. 그걸 다 소독시키고 빠져나가게 하는데 한국 힘이 들어오는 것처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선 캐나다가 공업적으로도 이제 산업적으로도 발전해야 되잖아. 근데 산업 쪽도 한국을 모델로 해서 발전시키면 캐나다가 최고로 알맞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 그것이 또 멕시코도 그렇잖아요 지금. 멕시코는 멕시코대로, 카나다는 카나다대로. 그러니까 미국이요 지금 한국 절대로 무시 못해요. 그 바이든이라 할지라도. 트럼프야 원래 이제 한국하고 친하지만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바이든 미국이나 키신저나 딥스테이트 전시안이 있죠. 얘네들까지도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을 강력하게 된 한국 있지. 그 힘을 사용하면서 필요할 때 탁 쳐서 죽여버리는 거 있잖아요. 얘들은 지금 그거예요. 걔들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유럽에서도 한국을 살려야 되고 동북아시아에서도 한국을 무시하면서 깨버리겠다고 하는 그쪽으로 함부로 갈 수가 없고 그러나 효과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 무기가 우크라이나 쪽에 편을 드는 것 같이 자꾸 꾸며가지고 러시아하고 한국의 사이가 좋았던 걸 깨버리는 거 있지. 그런 쪽으로 가게 하는 수단. 요걸 갖다가 지금 현재 쓰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받은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한국은요 지금 현재 키신저가 그런 악독한 꾀를 꾸미고 있는 거 있죠. 그냥 그거를 실제로 증거가 없어도 돼. 키신저
너 지난번에 우리 국가 통치권을 훔쳐가더니 이번에는 말이야 시진핑하고 만나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한 거 아니냐 하고 짐작되고 온 세계에다 그냥 다 터뜨리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습니까? 그래 놓고 그런데 지금 현재 너희들이 그렇게 한국을 때려 부수려고 해도 나토 쪽에서 우리 함부로 쫓아낼 수가 없지. 우리는 지금 현재 딥스테이트 너희들이 인류 앞에 괴물 노릇만 하지 마. 그러면은 우리는 너희들 원수를 생각하지 않아. 그러나 너희들이 끝까지 괴물 노릇하면서 사람이나 잡아먹으려고 하고 아주 독재 지배, 공포 지배를 하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위에 기가 막힌 신격화된 새로운 인류 종족이 나타난 것처럼 거짓말이나 하고 이런 짓을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한국에게는 적이야. 그렇죠. 그리고 코리아 연방을 하겠다고 하는 모든 국가들과 우리는 연합해서 너희들하고 맞싸울 거야. 트럼프 미국은 우리들 앞에서 나가는 우리들 깃발이야. 너희들 이따위 짓들 하지 마. 지금요 한국이요 당당하게 이 소리를 갖다 그냥 온 세계에다가 막 터뜨린다고 치자는 거예요. 그러면 푸틴부터 정신이 없을 거야.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한편으로는 너무 좋아서 아 한국이 역시 우리 배신 안 했네 그게 있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고 한국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아이고 우리 국경선에 있는 약한 나라들한테 내 말 들어 너들 여기서 다 중립이야 군사적인 중립이야 까불지 마. 우리 경계한다고 우리한테 포 대고 뭐 탱크 대고 우리하고 싸우려고 그따위 하면 가만 안 둬들 이런 거 있죠. 아주 못된 거거든 그게. 지들은 뭔데 남의 나라한테 그런 걸 강요해요? 한국은 그거거든요. 러시아 당신네들 말이야 새로 출발하는 거 너무 좋고 우리는 축복하는데 왜 주변에 있는 약한 나라들한테 너희들 멋대로 안보 원칙을 갖다가 너희들 말들이라고 강요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옆에 있는 그 연약한 나라들을 너희들이 형제처럼 잘 돌봐주고 친구처럼 잘 돌봐주고 그래서 너희들을 제대로 믿어서 너희들과 친하게 돼서 너희들을 경계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한국은 무엇 때문에 지금 현재 코리아 연방을 하겠다는 많은 친구들이 생겼냐? 우리가 언제 그 사람들 쳐들어가가지고 잡아먹겠다고 했냐 우리가? 아니잖아. 그런데 왜 우리하고 친하겠다고 이 나라들은 그래? 러시아 너희들도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 국경선에 있는 나라들한테 함부로 그따위 짓들 하지 마. 그건 우리 한국도 용납할 수 없어. 이런 소리 하면 말이지. 지금 러시아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 러시아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아프리카랑 지금 중동이나 하는 행위를 봤을 때는 그렇지. 그런 길을 가고 있는데 러시아가 실수하도록 한국을 이제 러시아와 긴장 관계를 갖도록 이제 지금 키신저가 유도한다고 저는 그렇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의 이 입장이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마지막에는 한국이 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런 한국의 군사 이런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가 나와야 돼. 그걸 좀 살펴보기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억제 이게 이제 어떻게 효과를 발휘했는지 한번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주십시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전쟁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거의 미국에서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전쟁 억제 정책을 강력하게 실천했죠.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한국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테러나 그런 학살도 없었습니다. 그런 같은 재임 기간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힐러리였다면은 아프리카 중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가 있고 지금 일어났던 일이 한 두세 배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수습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국제적 영향력은 중후진국 지지율 급증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에 트럼프의 개혁운동 대상인 빕스 정치력과 금융권은 급감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중공의 1대1로 실체와 빕스의 패도 범죄 실상을 전 인류가 즉시 알아보고
반립스, 반중 운동이 급 확산되었다. 조금 전에 목사님 좀 이야기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님의 평화 실현 원리와 닮아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한국 무기도 거기에 걸맞게 예. 그 작용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그럽니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참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요거 지금 방송 지난번에 한 번 했는데 오늘 지금 여기서 또 한 번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럽의 식민 제국주의가 나오기 이전에 유럽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힘이 있던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몽골족이라든가 사실 우리 조상이죠. 그 이쪽이 더 강해가지고 유럽이 그냥 쫓겨가지고 로마 제국까지도 멸망을 하고 그러면서 북쪽에 있는 게르만 민족이 쫓겨서 피난을 가기 위해서 게르만 민족 대이동이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약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간 겁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끊임없이 동쪽에서 쳐들어오는 그 백성들과 비교하면 훨씬 약하고 훨씬 군사력도 조직화되지 못하고 정책 전략도 제대로 돼 있는 나라가 아니었었어요. 게르만 민족이 그랬고 저 북쪽에 바이킹족이라든가 다 해적들 아닙니까? 해적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상대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유럽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강국들이 됐느냐 그 말입니다. 기독교 문화였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인간들은 누구나 다 소중한, 우주보다도 소중한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가르침. 그래서 인간 하나하나가 자기 생존을 스스로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러자면은 당연히 일정한 재산 또는 영토 이걸 차지할 권리가 있는 거고. 왜? 생존을 해 나가야 되니까. 예? 그리고 무언가를 가치를 생산해서 그 가치를 서로들 나눠 가질 수 있는 활동, 그 자유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 윤리대로 서로들 위해주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인생의 도리고, 모든 국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런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켜줘야 된다. 그게 국가의 역할이다. 이것이 이제 유럽 문화였거든요. 그게 지금 제가 얘기한 그것이 유럽의 기독교에 의한 기초 문화였습니다. 그것이 유럽인들은 그게 처음으로 아카데믹한 논리가 가능한 그런 그 헬레니즘적인 그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 같은 것이 없었어요. 유럽인들은. 근데 그런 식의 사고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성경 때문에 들어왔고, 그런 헬레니즘이나 다른 종교 문화라든가 그런 것이 이 차원 높은 철학들도 들어올 수 있게 됐고, 이 유럽인들이 앞장서서 그런 걸 하다가 보니까 전부 그것이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해서 기독교 문화를 토대로 자라나간 거예요. 이게 원래 유럽이 그렇게 왕 중심으로 전제 국가가 되고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기독교 문화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가. 그런데 이 바티칸 쪽에서 드디어 부교가 이제 잘못을 저지르면서 교회가 지배주의로 나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왕보다도 높은 권세와 그 지배력 행사를 갖다가 추구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경쟁적으로 서로들 싸움이 되면서 기독교의 평화문화, 기독교의 아가페 사랑의 윤리문화, 그런 것은 막 위축되고 죽어가고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되고, 군사문화, 서로들 쟁투 이런 걸로 가면서 완전히 이방의 인간 영웅, 영웅주의적 메시아론 이런 것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양쪽이 다 식민 제국주의로 가면서 드디어 전 세계로 퍼져나갈 때, 그나마 다른 세계는요, 이 유럽이 어느 정도 좀 타락을 해가지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유럽이 가지고 있는 인간을 위해주는 문화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큼도 다른 문화권은 그것만큼도 없었던 거예요. 동양 문화도 마찬가지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양 문화가 오면은요, 야, 임금도 백성이 뽑는데 임금도 법이 있어야 다스린데, 이런 것이 새로운 문화였다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나라만 해도. 그러니
다른 모든 이 인류 문화권은요, 서구인들이 좀 타락한 채로 인간 영론을 가지고서 식민제국주의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독교 문화는 보다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 보다 예수님의 그 윤리 문화 그쪽으로 가까웠던 거예요. 보다 우수한 인간을 받들어 섬겨주는 문화였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든 문화 그냥 그대로 두면 이제 다 망하게 생겼어. 그냥 다 써서 다 망해 그냥. 그리고 이 폭력적인 것들이 다 그냥 없애버려 사람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질병이 오고 자연재해가 오고 그냥 망해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산업혁명이 안 이루어졌을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다 원시 생활이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돼요. 이 히브리 문화 있죠? 신구약 성경을 가진 히브리 문화, 여기하고 동양의 한국 문화 있죠? 요거를 빼놓으면은 가부장적 윤리 문화 있죠? 그게 어느 사회도 그게 없었어요. 가족 단위로 윤리적인 법칙을 지키면서 도덕성 있게 살아가는 그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어 있었다. 아니 동물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그냥 돈을 다 썩어서 망하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 전에 이 유럽 군대들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식민제국주의가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 식민제국주의의 그 침략을 받은 이 기존 모든 다른 여타 문화권, 이방 문화권 있죠? 거기는 그러면 유럽인들보다도 뛰어난 올바른 문화를 가지고 있었느냐? 전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미 그냥 두면 다 망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유럽인들이 들어와야 사람이 사람 대접받는 기본 도리를, 노예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다, 신앙,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대상자를 취급이나 받았다 이거예요. 노예라 할지라도. 그러나 다른 문화권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식민제국주의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신구약 성경을 전하고 있고, 그래도 종교개혁 이후로는 개신교 쪽에서 정말로 다시 이 자유민주주의 그 문화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줄 수 있는 기초적인 모든 가르침이 딱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진짜 일꾼들도 또 그 사역자들도 살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식민제국주의 배를 타고 오기는 왔지만은 반드시 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계 사람들이 예수 문화, 예수의 가르침, 거기에서 배운 인간의 존엄성,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말이죠, 다시 생겨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이 사람들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망할 뻔하다가 망하지 않고 이 뒷덜미를 딱 잡아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하는 걸 확 하나님께서 잡았는데 뒷덜미 잡는 게 유럽 군대였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유럽 군대도 타락해 있었지만 그나마 그래도 그 망하지 않도록은 붙들어 줬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내가 이런 소리는 또 안 했었는데 처음으로 지금 이 소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데, 그래서 유럽의 식민제국주의 문화를 우리가 탓하고 책임 추궁하고 하는 건 합니다만은, 그렇다 해서 여타 다른 문화권에 있는 우리가, 이방 문화권들이 우리는 그러면 유럽인들보다도 더 정당하고 올바른 자리에 있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유럽인들 다 때려 부수려고 하고 다 그냥 망하게 하고 침략해 들어가고 학살하고, 우리 선조들이 그랬어요. 뭐 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자신의 문화를 보면 그렇게 썩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주 모두가 다 이제 객관적으로 바르게 정직하게도 다 살펴야 됩니다. 아, 유럽이 잘못했으니까 우리는 괜찮은데 억울하게 당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벌써 객관적인 올바른 정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잘못도 우리는 분명히 잘 봐야 됩니다. 어째서 거룩한 성령 비둘기를 갖다가 삼족 오로 변화시켜가지고 그것이 용으로 변화시키는 괴상망측한 타락, 영적인 타락은 뭐 한국이 앞장서서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자신이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이 오늘날 나토와 한국이 친밀하게 지나면서 딥스테이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제거할 수 있도록 하지만은 유럽의 전반적인 문화, 그거에 대해서는 회개를 시키면서 내 형제여, 우리들도 잘못이 많아. 당신들이 그래서 그래도 와서 우리를 살려줬어. 망하지 않게 해줬어. 근데 당신들
시민 제국주의로 한 건 잘못 아니야. 이제 그건 좀 그만하자. 이렇게 한국에서 권고하면서 새롭게 복음을 전파한다면은 그러면은 난 유럽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하면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당신네들을 식민 제국주의로 고통을 줘서 미안하고 하고서 가슴을 끌어안고 서로들 회개하면서 붙들면서 예수님한테 다 고개 숙이고 가게 되지 않을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이 노인네의 하찮은 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이거는 성경 원칙대로라고 하면은 이건 노인네의 하찮은 꿈이 아니야. 이거는 진짜. 안 그래? 반드시 이런 얘기를. 그렇죠? 네, 오늘 이 젊은 사람들 지금 이 얘기 들으면은요 정신들 번쩍 차리고 성경 속에서 바로 이런 가르침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서 유럽인들한테 새로운 표적을 짓고 가서 끌어안고 예수 가르치고 평안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 돌아가면서 그렇게 나가면 돼. 그러면 딥스테이트가 한국을 이용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어마뜨거라 하고 도망치기 바빠 이제 그때부터. 저들 부끄러운 것만 더 드러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부끄러운 거 회개 안 하고 자꾸 가는 거 또 우리는 쫓아가면서 야 회개해라 회개하라고 쫓아가면은 회개하기 싫은 것들은 아이 무서워 저리 가 제발 좀 따라오지 말고 더 벼랑으로 쫓아갈 거고 도망가다가 우리가 회개하라고 쫓아가면 우리 안 죽일 거요? 회개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살려주려고 하는 거 보네. 그렇지 맞아. 그러면 거기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서 나 그동안 잘못했어 미안해 이제 페도필이야 그런 거 안 할게. 아 이러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는 아주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가 가서 가르쳐야 할 새로운 복음의 핵심이에요. 지금 바로 이런 식으로 유럽인들을 감동시키고 새로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다고 하는 예언이 이사야서 66장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65장부터 66장 잘 읽어보세요. 그 얘기가 뭐 아주 기가 막히게 나와 있어요. 네. 이제 우리 사실 국민들의 그 일반적인 생각은 목사님 생각과 유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언론이 이 칼부림 사건도 그렇지만 이게 오히려 칼부림 사건이 서로를 더 불신하게 만들고 그래서 더 폭력적이 되고 못 믿다 보니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그런 것들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 문제도 한국에서 너무나 이게 진지하게 다루지 않고 이게 자신들이 기획해 놓은 그 방식대로 이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전쟁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 쪽이 한 60 정도 된다 그래요. 자세히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40이나 되는 사람이 그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는 양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이제 이 국민들의 이 정서와 이게 국가가 같이 이 무기다 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정부도 국민들의 이게 진심과 이게 맞닿아 있어야 되는데 언론이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호전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얼마든지 전쟁에 뛰어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 10만 명은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려 그러면 만들 수 있습니다. 언론이 그렇게 자극을 하게 되면 사람이 그런 이 세뇌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올바른 이 원칙 하에서 국가 경영도 움직여주고 거기에 무기도 함께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서로 일치가 됐을 때 좋은 국가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참 국민들과 정부가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합쳐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번에 한국에서도 윤석열 정권이 이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부르짖음, 눈물겹게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있잖아요. 그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말로 이제는 아주 확실하게 박근혜 대통령 명예 회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면서부터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감옥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신 거 좋은데 지금도 사실은 집에 갇혀 있는 거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뭐 유영한가 누군가 그 사람이 이 박 대통령을 갖다가 대변하고 지켜주는 게 아니라 거꾸로 울타리를 쳐놓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걸 막아버리고 그렇습니다.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이 국민들 가운데 새로운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틈을 다 막아놓고 있는 이런 짓을 하면서 그 사람은 마치 박근혜 대통령 옆에서 우파인 척하면서 실상은 좌파 신분꾼으로 사는 거 아닐까. 간첩입니다. 이런 지금 현재 국민적인 그 분노까지도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의심을 사고 있다는 거. 유영아 씨는 그 분명히 그거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그런 위치에 있다. 특히 그 사람은 세월호 사건 당시에 그 세월호 사건을 분명히 악하게 그 일으켰던 범죄자 중에 하나를 갖다가 자기 집에 감추어준 그러한 사태까지도 밝혀져 가지고 사실은 근본적인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수사를 안 해서 그렇지 수사를 했다고 하면은요 다 밝혀져야 아주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난 그동안 이 사람 개인을 향해서 이러고 저러고 이런저런 얘기 안 했는데 오늘 이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야지 아니 해야 할 일을 한다면은 그냥 물러서야 돼요. 그 사람 거기 주변에 남아있지 말아야 돼요. 예. 그래서 정말로 그리고 또 윤석열 정권 쪽에서도 그런 사람을 그리고 경찰청장을 갖다 왜 여태까지 이태원 때 그렇게 이상한 그 짓을 한 그 경찰청장을 왜 지금까지 그냥 데리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날 이 이상한 그 군산에서 사태 같은 것이 일어날지라도 경찰 쪽에서도 제대로 그걸 갖다가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관리를 갖다가 못한 그런 것도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지금 발생하게 생겼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 쪽에서는 바로 이런 의심스러운 자들을 빨리빨리 이미 국민 앞에 다 의심스럽게 드러난 자들이야. 왜 그 드러난 사람들까지도 처리를 못해? 왜? 용사이도 그렇고요. 네. 빨리빨리 이런 것은요. 이렇게 하면서 제대로 이 척결을 해나가면서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을 위해서 눈에 보이게 활동을 하기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국민들 전체의 그 의식의 흐름이 한꺼번에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면서 새로운 그 정치 틀을 갖다가 잡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요새 공연이 무슨 이는지 저는지 보면서 말이지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거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간단해요. 박근혜 대통령 자유의 문 활짝 열어두고 건강 잘 돌보아 드리고 그분이 당신 자신의 희생양적인 정치인으로서의 그 권위를 가지고 당당하게 하실 말씀 다 하도록 기회를 주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대표해서 특사가 돼가지고 오락가락하면서 새 분위기를 갖다가 만드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정권도 살고 대한민국 다시 일어나고 우리나라 안에서 남의 도움 받지 않고서도 이 좌파 척결을 갖다 아주 쉽게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오늘 네. 그러면은 여기서 기도하고 끝마칠까요? 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박교회가 계속해서 이 시사 진단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류 통치 원리 이것을 늘 얘기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며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사람의 양심이 깨어나게 하고 아, 저 사람은 정말로 하늘에서 내린 사람이다 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도록 축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한국이 기이하게도 온 세계 사람들한테 이렇게 중요한 자리로 올라서게 하여 주시고 딥스테이트 세력까지도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높은 자리로 올려주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하여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렇게 한국이 높아지는 것은 단순하게 과학, 무기,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평화를 사랑하는 자, 온유한 자,
그래서 남을 침범하지 않고 남을 괴롭히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고 축복을 주시는 거고 빼앗는 자, 훔치는 자, 폭력을 쓰는 자를 내쳐버리고 그들 앞에서 온 백성들을 온 인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한국이 앞서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것. 이 원리를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원리를 바르게 선포하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국민들이 우리 한국의 태극기 국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더불어서 새로운 영적인 큰 불기둥을 함께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새로운 소망의 문을 열어가는 두 나라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두 나라의 희생양적인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홍수 이야기 글쎄 말이야. 홍수 얘기 좀 했어야 되는데 네. 홍수 아주 무섭디다 진짜. 누가 그러면요 국민 사직처럼 그렇게 이게 물가 상승도 굉장히